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현우입니다. 자,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 관련된 직선과 포물선의 관계, 또는 접선에 관련된 문제들, 필수예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나머지 이론들 다지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설명은 다 끝났어요. 외울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의.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의 집합이 포물선이다. 두 번째, 도형의 방정식.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 그 다음 이것들을 적당히 평행 이동시킨 것들. 됐어요. 자,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y는 mx 더하기 m분의 p. 되겠습니까? x제곱 대신 x1, x, y제곱 대신 y는 y, x 대신 2분의 x 더하기 x1, y 대신 2분의 y 더하기 y1. 네. 그래서 요거를 각각의 수학적인 상황들이 등장을 하면은 문제가 당연히 단순히 숫자 대입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사고하는 과정에서 방금 같은 정형화된 형태들이 나오면은 중간 과정 없이 바로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직선 y는 x 더하기 k, 기울기가 1인 직선이네. y좌표 모르고요. 요거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런 포물선이죠. 이런 포물선. 자, y제곱은 4x 이런 포물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직선 y는 x 더하기 k. 자, 이랬을 때 두 점 PQ에서 만날 때 두 점 PQ에서 만날 때 PQ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이 중점을 잡으면 이 중점의 x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을 얻게 되면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중점의 x랑 중점의 y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PQ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지. PQ는 어떻게 구합니까? 연립해서 푸는 거죠. 연립해서 구하는 겁니다. 한번 하면 x 더하기 k의 제곱은 4x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2k-4의 x 더하기 k제곱은 0. 자,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것의 x좌표를 x1이라고 놓고요. 이거 x좌표를 x2라고 놓으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2k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중점의 x좌표를 나누기 2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누기 2. 나누기 2 하면 이 값은 2-k가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얻고 싶은 x좌표가 되는 거지요. 네, 중점의 x좌표. 그래서 이제 이것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이 중점의 x좌표랑 y좌표는 이제 이걸 대입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x, y를 구하는 건데 요 x 자리에는 2-k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y 자리에 뭘 집어넣느냐? 현재 이 중점이 y는 x 더하기 k라는 이 직선상에 있으니까 x 자리에다가 대문자 x를 집어넣게 되면 y 자리에 대문자 y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x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은 x 2 빼기 k를 집어넣으니까 y에는 x 더하기 k가 되는 거니까 k가 사라져서 얘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요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뭐냐? x좌표는 2 빼기 k, y좌표는 2. y좌표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럼 이런 도형의 방식 어떻게 구합니까? 정답. y는 2. 요게 답이에요. x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y 값은 항상 2로 일정하기 때문에 정답은 y는 2. 다시 말하면 y는 2. 보통 소문자로 쓰는 거니까. 이게 답입니다. y는 2.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이렇게 생긴 직선인가요? y는 2. 이게 이 PQ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게 중점의 좌표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요게 두 점을 지나는 상황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접하는 순간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가 언제인지를 찾는 건데 이거는 바로 y좌표가 2이기 때문에 그 2를 여기 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2는 4 곱하기 x, 2의 제곱은 4 곱하기 x니까 x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x가 1인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x가 1인 순간에는 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요거보다 오른쪽만 답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y는 2, 단 x 값은 1보다 클 때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의역이 접선과 관계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걸 구하는 과정.
그러면 직선과 2차식을 연립해서 풀어서 교점들의 관계로부터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해됩니까? 다음 7번. 포물선 y제곱은 마이너스 4x에 접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에 접해요. y제곱 마이너스 x가 뭐 이런 포물선이에요. 그리고 뭐 문제가 뭐 이런 점을 지나는 거, 이런 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합니까? 뭐 구하는 방법이 되게 많지만 이게 아까 말했던 세 번째 방법인 거죠. 곡선 상의 한 점, 접점이 주어진 경우가 1번 문제고 기울기가 주어진 게 두 번째 문제고 이거 두 개 공식을 외웠습니다. 그 다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가 이 형태인데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는 이렇게 풀면 돼. 제일 쉬워요. 이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풉니다. y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니까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라 생각을 하시고 기울기를 m이라고 생각하시면은 y는 mx 더하기 m분의 p 하는데 p 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값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이 m 값만 구하면 접선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점을 지나는 겁니까? 문제가 2,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이때 이 x에다가는 2를 집어넣고요. 이때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식을 얻게 되는 거죠. 양변에 m을 곱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m, 여기는 2m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다 넘기시면은 2m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인수분해 1, 2, 1, 1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곡선 밖에 한 점을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 m이라고 놓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식에서 m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고요.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게 되면 y는 2분의 1x, 2분의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겠습니까? 여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도 역시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할만하죠? 네. 자, 8번. 이번에는 포물선 y,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네요. 이거에 접하고 직선의 수직인, 근데 무슨 말이냐면, 얘의 수직이란 말은 기울기가 얼마란 뜻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 거죠. 왜냐면 이 직선 기울기가 1이니까 곱했을 때 마이너스를 내려면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접하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y제곱은 4px꼴이 아니라 평행이동이 된 형태니까,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은, y제곱은 4px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외운 겁니다. y는 mx 더하기 m분의 p 이렇게. 근데 이거는 딱 이 꼴에만 쓸 수 있습니다. 얘가 평행이동이 된 거는요. 쓸 수가 없어요. 평행이동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형태로 평행이동이 된 게 나오면 어떻게 푸느냐. 그냥 원론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 이게 내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인 거야. 이 n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게 요거랑 접하는 거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을 0이라고 풀면 되는 거죠. 집어넣겠습니다.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 조금만 예쁘게 정리해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여기가 n 더하기 2의 x 더하기 n의 제곱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d 나누기 4를 구하면 b-의 제곱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n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n의 제곱 마이너스 4 제곱 4n 남고요. 마이너스 4가 돼서 는 0이 되고요. n이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뭡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끝!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석 교재가 1단원, 2단원, 3단원 나눠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요 1단원, 2단원, 3단원이 사실 하나의 단원이야. 하나의 단원이어서 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미적분에서 미분의 활용 단원 중에서 뭐 어떤 특정 단원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교재에서 10 몇 단원, 11단원, 12단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그 한 단원과 요 기하 과목의 1단원은 볼륨이 이게 한 3배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 기하 단원의 1단원, 2단원, 3단원 합한 게 미적분 활용해서 그 한 단원하고 볼륨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속도가 너무 그냥 빠르게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단원만 조금 더 버겁지 2, 3단원 가면 또 반복입니다.
그 점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까 생각하고요. 자, 필수예제 1-9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9번은요. 문제의 답을 구하는 거 말고 선생님이 플러스 알파를 알려줄 테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나 내신이나 수능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에 수학적 상황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포함해서 y제곱은 4px 위의 점 p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 px가 있습니다. f가 포함수의 초점일 때 다음을 증명하십시오. 자, 그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난 점을 t라고 할 때 요것임을 증명하십시오.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잠깐만 좀 반듯하게. x축, y축, 포물선, 자, y제곱은 4px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어떤 점 P가 있습니다. P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런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직선. 그래서 뭐 이런 점 X라고 하면은, 직선 PX가 있는 겁니다. 여기 수직인. 어떤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점 F가 여기 있습니다. F가 이렇게 있고요. 뭐, 준선은 당연히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P, 0이고, x는 마이너스 p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 주어진 상황인 거야. 다시 보겠습니다. 1번.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난 점을 t라고 할 때 tf랑 pf가 똑같음을 증명하십시오. 자, 그럼 접선을 그리면은요. 이 점에서의 접선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x축과 만난 점을 t라고 할 때 질문이 pf와 tf의 길이가 똑같음을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알겠죠? 그럼 이제 접선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포물선의 접선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내용입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볼게요. 이 접점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x1, y1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이 y제곱은 4px 위의 점 x1, y는 접선의 방정식을 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y1, y는 4p의 2분의 x 더하기 x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가 나오는데 이건 x절편이기 때문에 y 0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x1이 되면은 얘가 0이 되고 0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요. 마이너스 x1, 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요 점하고 요 점은요. 포물선의 접선이 등장을 하면은 무조건 x좌표의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이 점이 예를 들어서 뭐 10, 10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0, 0이에요. 여기가 7, 얼마면 여기가 마이너스 7, 0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 이런 상황 알겠습니까? 뭐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점도 구할 수 있죠. 이게 얼마입니까? 2분의 y1입니다. 0,2분의 y1. 왜 그래요? 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여기 수선 내리면 이게 커다란 삼각형은요. 밑변이 x1, 여기는 2x1이기 때문에 높이도 1대 2가 되어서 얘가 2분의 y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언제나 요 길이는 그러니까 초점으로부터 이 포물선의 점까지 거리는 여기서 준선까지 길이하고 언제나 똑같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x절편하고 연결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가 그려지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은 요 길이가 얼마예요? 이 점이 x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p니까 뭐 p를 양수라고 가정하는 값은 x1 더하기 p가 됩니다. 근데 또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여기가 p, 0이고 여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x1이기 때문에 요 길이 역시 x1 더하기 p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항상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x조가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하면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 항상 평행사변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마주보는 길이 똑같은 거죠. 근데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길이 똑같은 겁니다. 또 마주보는 길이 똑같기 때문에 항상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 사각형은요, 항상 마름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름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모든 포물선 문제에서. 이게 이제 지금 요걸 갖다가 증명하는 거죠. 네, 증명을 한 겁니다. 네, 이거 같고 이거 같으니까 이거 같은 거죠. 자, 됐어요. 자, 두 번째. 이번 직선 PF하고 PX가 P에서의 접선과 이루는 예각이 서로 똑같다. PF랑 PX를 한번 그려볼까요? PF는 여기 PF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연장하면은 얘가 직선 PF예요. 여기 PF. 이 PF가 접선과 이루는 거니까 요각입니다. 이거. 이각하고 그다음 PX. 이게 PX입니다. 여기 PX. 요 PX가 접선과 이루는 각. 이 각이 똑같음을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각은요. 언제나 이 각과 똑같고요. 이 각은요. 언제나 이 각과 똑같은데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마름모가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죠? 서로 길이가 똑같고 평행하게 되면 항상 평행사변형인데 이 길이 똑같은 거니까 이거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마름모가 됩니다. 마름모가 되면은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이고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다가 되는 겁니다. 증명 끝이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를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느 점이건 간에 포물선의 접선이 성립합니다. 마름모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유용하냐면은 내가 이런 포물선 모양의 거울이 있어요. 포물선 모양의 거울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거울의 초점에다가 전구를 반짝반짝 비추면은 빛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뻗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빛의 반사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빛은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 거 알고 있습니까?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아요. 언제나. 뭐 빛의 성질, 뭐 탄성체의 성질. 그래서 이게 이런 포물선 모양의 거울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비추면은요. 이렇게 요 점에서는 이 접선의 거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사가 돼서 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빛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상의 점이 포물선의 초점상에 있는 이 초점 위에 어떤 빛을 갖다 놓으면은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나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렇게 반사가 되면은 이 접선 똑같은 원리로 뭐 마름모가 그려져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빛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또 평행하게 빛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은요 평행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사용되느냐? 뭐 서치라이트, 뭐 이렇게 빛 이런 거면은 진짜 예쁘게 이렇게 거울이 딱 있으면은 여기에 전구를 비치면은 전구가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반듯하게 돼서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물체도 밝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능이 좋은 그 후레쉬, 손전등 갖다가 밤 하늘에 딱 펼쳐보면은 정말 멀리까지 빛이 나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관계가 있고요. 또 거꾸로 굉장히 멀리 있는 신호를 관측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파라볼라 안테나, 우주선에 있는 파라볼라 안테나 또는 뭐 전파망원경, 뭐 우주의 어떤 아주 희미한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뭐 블랙홀 같은 거, 뭐 저기 뭐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블랙홀의 그 빛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하고 싶은 게 이제 뭐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을 실제로 촬영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 그 안테나가 다 이런 안테나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멀리서 빛이 입사가 되면은 이게 이제 빛이 어차피 방향은 이렇게 입사가 되면은 이 거울에 부딪혀 가지고 반드시 초점을 지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와가지고 초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초점에다가 수신기를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희미한 신호들이 증폭이 돼서 이 초점에 확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유용한 파라볼라 안테나가 뭐냐? 파라볼릭이 포물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파라볼라 안테나 그러면 이제 우주선에 이 뭐 형상기억합금 같은 걸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는 우주선을 싣고 가가지고 달 같은 데에서 뭐 착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주의 그 희미한 신호를 지구에서 받으면은 막 구름 때문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주선 딱 우주로 나와가지고 그 안테나를 펼쳐가지고 받으면은 굉장히 신호를 잘 할 수도 있고 또 우주와 뭐 달하고 지구 사이 신호를 뭐 할 수도 있고 화성하고 지구 사이에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이게 이제 과학이지만 수학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방금 했던 요 1-9번은 이론적인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실전적인 문제, 뭐 수능이나 내신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연습 문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하나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